그래서 이제 오펜시브 시큐리티 업계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네, 오늘 그거를 다 이제 넘어가지는 못하고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오른쪽 아래에 제가 이제 블로그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구글에다가 그냥 오펜시브 시큐리티 서비스 종류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그 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되게 큰 그림에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카테고리는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취약점 진단 관리, 두 번째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모의 해킹, 그리고 세 번째는 레드팀 서비스, 그리고 네 번째는 취약점 연구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취약점 진단 관리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솔루션이나 아니면 스캐너 등을 이용을 해서 스캔을 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은 이제 수동적으로 검증을 한 번 더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적인 패치나 아니면 수동적인 패치를 한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고 대부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뭐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 스캐너 솔루션들이 그렇게까지 똑똑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짓 양성 결과도 많았고 거짓 음성 결과도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찾아야 될 취약점은 못 찾고 취약점이라고 찾아낸 거는 알고 보니까 취약점이 아니고 이런 이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이 스캐너들이 상당히 똑똑해지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련된 이제 분들이 많이 이제 투입이 돼서 이런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고 뭐 머신러닝을 접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실시간 패치를 접목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나는 보안에도 관심이 있지만 난 개발에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솔루션 개발 쪽으로 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웹과 모바일 해킹은 뭐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종류의 모의 해킹인데요. 뭐 우리나라에서 대다수가 이제 이루어지는 모의 해킹 중 대다수가 웹과 모바일이죠.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네, 그런 이제 웹앱 같은 거를 모의 해킹하는 게 웹과 모바일 모의 해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망 모의 해킹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하거나 기관을 운영을 하면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호스트나 자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뭐 AWS나 Azure에다가 뭐 VM을 하나 올리는 거든지 아니면 그게 뭐 Software as a Service를 사용을 한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호스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이제 외부의 접근 가능한 외부망으로 이제 접근 가능한 그런 호스트들을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망 모의 해킹 같은 경우도 공격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호스트들이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 호스트들한테 이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게 외부망 모의 해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진행하는 서비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진행을 하는 게 내부망 모의 해킹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망 모의 해킹은 이걸 한번 뒤집어서 일단 공격자가 우리 내부망에 들어왔다 치고 이거를 이제 가정을 하고 그 뒤에 실제로 들어온 다음에 공격자가 어떤 공격을 할 것이며 어떤 민감한 데이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서버에 도달할 수 있느냐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내부망 모의 해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윈도우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에 대해서 이제 모의 해킹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내부망 자산들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PII, PCI, PHI, 그러니까 개인정보, 카드정보, 그 건강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이라던가 뭐 IoT 기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내부망, 그 망분리를 해야 되는데 망분리가 안 돼서 이제 OT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공격자가 우리 네트워크 안에 들어왔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내부망 모의 해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드팀 같은 경우는요, 앞서 살펴본 이제 오펜시브 시큐리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타깃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웹 어플리케이션 모의 해킹 해주세요. 뭐 이 외부망 클래시 네트워크 2개 뭐 모의 해킹 해주세요. 아니면 이 내부망 윈도우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3개 뭐 모의 해킹 해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레드팀 같은 경우는 목표 기반의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 실제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격자들처럼 스코프의 제한도 거의 없고요. 규칙도 거의 없어요. 물론 상식적인 규칙은 존재하지만 규칙도 거의 없어서 실제 공격자들처럼 2달에서 3달 동안 갖고 있는 정보는 회사의 타겟에 대한 회사 이름밖에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격을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OSN 침투 시작, 거점 확보, 정보 수집, 권한 이동 이런 거를 모두 다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사회공학적 해킹도 가능하고 뭐 피싱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전화를 거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것도 가능하고 제로데이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을 왜 하느냐 궁금하죠? 아니 모의 해킹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걸 왜 또 하는 거야? 궁금한데 이 레드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안팀의 기술적인 취약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안팀의 인력을 평가하는데 조금 더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탐지를 하고 공격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사람이 어떻게 복구를 하는가 요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레드팀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축구팀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방어벽 설정을 하면은 뭐 슈팅 연습을 하는 거고 뭐 망분리를 설정을 하면 뭐 패스 연습을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다 따로 훈련이 됐는데 실제 경기를 한번 뛰어보자 이거죠. 물론 뭐 요즘에는 뭐 사이버 레인지라고 해서 뭐 호스트 50대나 60대를 놓고 실시간으로 공격 방어하고 뭐 이런 이제 트레이닝 코스들도 있는데 레드팀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 뭐 호스트가 10,000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최대로 많이 본 건 30만 대까지 호스트를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00대, 20,000대, 30만 대에다가 뭐 사원 수는 뭐 3만 명, 4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 우리 블루팀이 실제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레드팀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CSIO 이제 CISO 분들이 오셔가지고 레드팀 서비스를 실제로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우리 블루팀한테 얘기 안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블루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고객사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할 거다 하고 이제 레드팀이랑 블루팀이랑 같이 일을 하는 그런 퍼플팀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무래도 레드팀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되게 많이 길어졌는데요. 네, 오른쪽 아래에 구글에다가 정보보안에서 레드팀이라는 이제 글을 검색을 하셔도 글이 나올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취약점 연구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하고 깊은 그런 타겟을 대상으로 되게 오랫동안 취약점을 찾고 뭐 제로데이를 찾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아주 깊고 복잡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이나 프로토콜의 구현이라든지 운영체제,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이런 거를 대상으로 이제 되게 오랫동안 상당히 로우 레벨에서 뭐 심지어 리버싱을 해서 어셈블리를 뜯어보거나 뭐 퍼징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소스 코드를 받아서 이제 화이트박스 형식으로도 진행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민간 기업보다는 정부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의뢰를 하는 협력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